박스들 안녕. 저번에 제가 판타지 수학대전으로 영상을 제작했었죠. 그게 별 생각 없이 책꽂이에 있던 거 보고 와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이러면서 읽어보고 막상 읽어보니 그때나 지금이나 크리스는 진짜 이쁘다고 생각했고 다른 캐릭터들도 아동용이라고는 믿기 힘든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 댓글 달린 거 보니까 여러분들도 다 비슷한 감상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학대전도 나랑 비슷하게 재미있게 봤다면 유튜브 커뮤니티 투표에서 1위 했던 이 만화도 옛날에 다들 봤겠지 해서 하는 학습 만화 시리즈, 오늘은 서바이벌 학습 만화 시리즈 살아남기 시리즈의 근황에 대해 씹으려보겠습니다. 경고, 오늘도 영상에 개소리가 가득한데 날씨 때문인가 목이 아파 죽을 것 같네요. 다들 환절기 조심하세요. 살아남기 시리즈, 과거 일본 만화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 같은 녀석들은 구석탱아리 서점 책꽂이로 보내버리고 당당하게 사람들 잘 보이는 입구 쪽에서 표지 잘 보이게 눕혀서 전시되었던 여러 K 학습 만화들 중 하나입니다. 거기에 살아남기 시리즈는 수학, 한자, 영어 같은 딱딱한 교과목이 아닌 주인공을 오지든 위험한 곳이든 일단 무슨 명목이든 보내놓고 거기서 살아남는 서바이벌 요소에서 과학적인 생존 꿀팁을 알려주면서 과학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게 도와줘서 더 접근성 좋게 우리에게 스릴 넘치는 주인공들의 생존 서사와 과학 지식을 알려주던 학습 만화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밌게 만화를 만들 수 있었던 건 출판사 때문인데요. 살아남기 시리즈의 출판사는 아이세움으로 이 회사에서 출판한 책들은 대부분 어린이들을 타겟으로 하는 만화라 그냥 원래 하던 거 하면서 어린이들 타겟으로 하는 만화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옛날에는 아이세움만 적혀있던 게 이제는 미래엔 아이세움이라고 상표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엔에서 출판하는 책들은 교과서, 이름만 들어봐도 갑자기 되뇌의 전도까지 달력 찢던 놈 생각할 것 같은데 그놈 지금 박물관 가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얘기만 들어도 학창시절 공부하던 게 생각나지만 다르게 말하면 그런 교과서를 출판하던 짬바가 있기 때문에 학습이라는 주제에는 가장 안성맞춤인 출판사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접근성도 쉽고 안에 들어간 내용들도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지식도 풍부한 살아남기 시리즈, 거기에 아이들이 처한 환경도 산, 바다, 정글 같은 생존의 디폴트 값 같은 장소는 기본에 공룡, 곤충 같은 판타지적인 설정도 있었고 터널, 바이러스 같은 현대적인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까지 다양하게 보여주는데요. 이 정도면 가뜩이나 교보문고, 영풍문고 입구에 비치는 애들이 저기 공룡 참을 거야? 상어 참을 거야? 아쿠아리움은? 그래, 테마파크 안 좋아하는 거지 이러면서 유혹하는 수준인데 당연히 동심에 원펀치 쓰리강냉이 맞은 애들 뭐해요. 바로 사달라고 쫄라야지. 근데 그게 97달이인 저 때도 그랬는데 요즘 애들한테도 인기도서라서 그런지 안 읽어본 거 몇 권 구매하려고 후기 보면은 다들 아이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나 아이가 참 좋아하는 시리즈예요 같은 부모님들의 후기만 잔뜩 있더라고요. 돈 벌어서 읽으려는 사람은 나밖에 없나? 어쨌든 그런 생각은 잠시 접어두더라도 살아남기 시리즈는 정말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었는데요. 저번에 말했던 수학대전이 어린이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주제를 책에 담고 있어서 어른이 돼서 다시 봐야 이해되고 재밌었다면 살아남기 시리즈는 주인공들이 처한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는 모습에서 보여주는 서바이벌 꿀팁과 과학상식을 보여줘 언제 봐도 유익한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현재에도 연재 중으로 처음 나왔던 레오의 무인도에서 살아남기는 21년도에 20년이 넘어버려 아직까지 건승하고 있는 K 학습 만화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프랜차이즈 중 하나가 되었죠. 그러니 오늘은 그런 살아남기 시리즈를 한번 떠들어 볼게요. 먼저 볼 시리즈는 첫 번째 시리즈, 흔히 레오 시리즈라고 불리는 살아남기의 시작점입니다. 이 시리즈는 그림 작가는 강경유 작가님으로 우리에게는 지팡이와 도토리가 보물찾기를 하며 전세계를 돌아다녔던 보물찾기 시리즈로 더 잘 알려진 분이죠. 레오 시리즈는 무인도를 시작으로 아마존, 사막, 그리고 툰드라 같은 척박한 오지에서 주인공 레오를 필두로 직계가족이나 사촌들이 조난을 당하는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향하는 곳도 우리가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베어 그릴스가 군침 돌면서 향할 것 같은 곳들이라 대부분 내용이 서바이벌 생존이라는 요소에 중점을 둬 무인도 편에서 소금을 만들거나 뗀석기 시절 막지급의 나뭇잎집을 짓는 모습을 보여줬죠. 거기에 과학적인 지식이나 그런 거 일절 없이 순수하게 재밌게 볼 만큼 내용도 재밌었는데요. 허나 그럼에도 세상에서 가장 큰 조개 거거나 흙탕물에서도 식수를 채취할 수 있는 정수 관련된 내용도 말하면서 과학과 관련된 내용도 알려주고 아마존 사막 빙하에서도 그때마다 상황에 맞는 흥미를 이끌 만한 과학 지식을 알려주며 레오 시리즈는 끝나고 두 번째 시리즈인 두리로 넘어갑니다. 두리부터는 예전에는 모든 살아남기 시리즈가 서바이벌 만화 과학 상식이었지만 코미컴이 아이세움에서 빠져나옴에 따라 두리부터 준호까지 서바이벌 만화 자연상식으로 따로 분리되었는데요. 그런 올드 팬들에게는 살아남기 2탄이자 자연상식 시리즈의 첫 번째인 두리 시리즈. 레오 시리즈가 정통 개그 만화 느낌이면 두리부터는 초등학교 4학년 두리와 그의 누나 리나와 리나의 남친 보이스카우트 출신 뭉치인 6학년 캐릭터들을 투입시킵니다. 작가님은 초등학생을 못 그리는 당연히 웃겠나?
어쨌든 두리 시리즈는 누나의 남친인 맨스카우트인 뭉치나 두리와 리나의 아빠가 생존 수칙을 알려주면서 극이 흘러갑니다. 두리 시리즈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개고생인데요. 레오 시리즈도 오지로 가면서 고생하는 장면도 많지만 두리 시리즈는 한수를 더 떠서 대부분 생명이 위험한 긴박한 상황이 많이 봉착합니다. 화산에서는 활화산이 터지면서 화산재의 용암, 화산탄 같은 것 때문에 죽을 뻔하고, 초원에서는 맹수들이 도사리며 싸움도 빈번하게 이루어졌고, 시베리아에서는 저체온증 동상 같은 척박한 지형부지물에서 오는 질병까지 있었죠. 거기에 바다에서는 구명보트에서 21일간 3명이서 물도 없이 지내며 토네이도, 상어 등과 같은 위험을 견뎠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험한 상황에 목숨까지 위태로운 주인공을 통해서 바닷물을 삼투압 원리를 이용해 식수를 만드는 장면 같은 과학적이면서 유익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식인 생물들의 위협에서도 인터넷 같은 데 돌아다니는 시타 달려올 때 옆으로 샥샥 피하면 체력 없는 놈 지친다, 상어 코에 주먹 날면 쌍코피 나서 샥스핀 된다, 코끼리 코 묶으면 질식사한다 같은 얼탱이 털리는 파해법이 아닌 겨우겨우 살아가는 모습에서 우리에게 흥미진진함도 선사해줘서 레오 시리즈에서 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며 이제 세 번째 시리즈인 모모 시리즈로 왔습니다. 모모 시리즈는 캐릭터들 등신이 레오처럼 이등신의 짜리몽땅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 데다 대부분 주인공이라고 할 만한 모모가 레오보다 더 심각한 잼민이 그 잡채이지만 완성도 면에서는 역대 살아남기 시리즈 중에서도 상위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서사 자체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며 제일 도드라진 건 그림체. 모모 시리즈의 그림 작가는 문정우 작가님으로 우리에게는 웹툰 고수와 만화 용비불패로 잘 알려진 분입니다. 웹툰 고수 한 번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술도 기술이지만 중간중간 보여주는 배경이나 움직임을 표현한 연출 같은 게 미쳤다는 걸요. 그런 모습 어디 안 갔는지 살아남기 시리즈에서도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제 아무리 모모 시리즈가 이등신의 개그 캐릭터 같은 느낌의 캐릭터가 등장하지만 뒤에 배경에서 보여주는 아우라는 장난이 없어 동굴의 음산함이나 남극 빙하의 웅장함과 공포심, 산에서 마주치는 야생 동물의 포스, 그리고 지진이라는 재난에서 일어난 건물 붕괴나 땅이 갈라지는 모습들이 세세하게 묘사돼서 살아남기 시리즈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경각심이 우리에게 잘 표현됐다고 말할 수 있죠. 거기다 모모 시리즈의 특이한 점은 지진에서 살아남기. 지금까지 대부분 살아남기 시리즈에서 보여줬던 건 주인공 일행이 여행 목적으로 어디론가 향하는 중 비행기 사고나 배 사고가 일어나면서 겪은 조난 느낌이지만, 지진에서 살아남기는 너무나 갑자기 일어난 재난이었죠. 그런 재난 상황에서도 정신 차리면서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서인지 지진에서 살아남기는 일본 아마존에서 아동서적 1위를 하였는데요. 물론 2011년 일본에서 도호쿠 대지진이라는 역대급 재난이 일어났고 지진에서 살아남기의 배경이 일본이라는 시너지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만화에서 그려진 지진의 참사나 생존법을 놓고 보면 그런 지진 피해를 겪는 사람들에게는 모모라는 인물이 겪는 지진이라는 재난에서 살아남은 생존의 일지를 만화로 표현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만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산 넘고 물 건너 찾아왔던 모모의 살아남기 시리즈는 막을 내리고 이제 다음 시리즈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도합 12권이라는 살아남기 시리즈. 거기에 살아남는 곳도 바다, 화산, 아마존, 지진, 동굴 등 진짜 안 가본 곳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정도면 조난 스펙트럼이 베어그릴스랑 비빌 정도죠. 그런 상황 독자들은 다음 편에는 어디를 갈까 기대를 하는 중 2005년 주인공들은 곤충 세계로 가게 됩니다. 이 시리즈는 재난, 조난에서 살아남으며 생존 팁이나 생존 도구를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게 아닌 여름방학 때 할머니 집에 놀러가기 위해 준호 일행이 시골로 향하다가 시골 동네에서 웬 이상한 빛을 맞아 몸이 작아져 버려 원래대로 돌아가기 위해 시골에 있는 곤충들과 사투를 벌인다는 이세계물 같은 이야기를 통해 생존법보다는 곤충의 생태계나 곤충들 특징을 알려주는 만화로 보는 곤충도감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근데 그럼 왜 살아남기가 붙었지? 하시겠지만 출판사가 왜냐면 진짜 내용 전개가 살아남는 데 초점을 두고 곤충들에게서 살아남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곤충 세계에서 살아남기, 더 나아가 네모 작가님이 그렸던 살아남기 시리즈의 특징은 액션. 다른 살아남기 시리즈에서도 야생동물과 전투를 벌였지만 거의 무력하게 도망가거나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정도였는데, 여기서는 곤충들과 혈투를 벌이면서 끝없는 액션을 보여줘서 살아남기 시리즈에서 지금까지 본 적 없었던 액션 위주의 서사입니다. 거기 공룡은 이미 피지컬적으로 사람을 압도하고 곤충들의 피지컬도 사람만 하다고 가정한다면 손쓰기 힘들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서 거즘 재난 액션 만화라고 해도 될 정도였는데요. 그런 쉴 새 없이 펼쳐지는 액션으로 순간순간 재미있는 엑기스만 때려박아놓은 느낌이라서 그런지 살아남기 시리즈 중에서도 판매량이 상위권에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후에 아이들이라면 참을 수 없어 눈이 돌아갈 만한 공룡 세계에서 살아남기까지 이어져오고 이제 지오 시리즈로 넘어갑니다. 이전 살아남기 시리즈에서 극한지대 오지라는 오지는 전부 돌아다니다 못해 곤충세계 공룡시대로 가버리기까지 했으니 더 갈 데가 있을까 했지만
유원지를 간다고? 너무나 뜬금없는 느낌의 테마파크에서 살아남기, 이뿐 아닌 아쿠아리움, 지하철, 터널 등을 보고 아쿠아리움 깨지면 그냥 죽어 뭘 여기서 살아남아 소리가 절로 나오는데요. 아니 제가 2008년에 두호질에서 바이러스에서 살아남기부터 다음 편이 이상기후까지 보고 지오 시리즈의 부먹은 안 해봤어도 찍먹 정도는 해서 지오 시리즈가 살아남기라는 주제에 걸맞는 서사와 극을 풀어나가는 전개 때문에 재밌게 봤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서 첼로 부셔버리고 싶었는데 오랜만에 테마파크라는 걸 보니 알고 보니 지금까지 갔던 정글 같은 곳들은 전부 옷, 머리, 신발, 양말 다 젖는 존조르존 존에서 살아남기였는지 의심까지 들어서 지오 시리즈 사서 읽어봤는데 이상한 대내 망상과 달리 책 속에 담겨있던 건 테마파크 부실공사의 위험성이나 테마파크에서 일어난 안전사고, 지하철과 터널편에서는 지하철 사고가 일어나면 행해야 할 행동 요령 등을 보여줘서 생각보다 유익한 내용들을 알차게 넣어뒀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헌데 지오 시리즈는 서바이벌 과학 상식이라는 말과는 다르게 살아남기 시리즈 특유의 살아남는 서사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서 말한 이상기후나 바이러스 같은 건 어딘가에 고립된 주인공 무리들이 살아남는 느낌을 주지만 후에 나온 터널, 아쿠아리움, 테마파크 등은 살아남기라는 포인트에 맞춘 게 아닌 과학 상식을 주 포인트로 다루었기 때문에 A형 간염 정도는 괜찮다며 숭어는 이빨로 사시미를 뜯고 지나가는 동물 시체만 보면 뷔페에서 육회 뜯듯이 먹어잡혔던 염산맛 강도의 미친 생존일지 맨 vs 와일드의 배역일스 정도는 아니어도 아이들이 개고생하는 거 보면 빰빰 하면서 그래도 상한 음식맛 정도는 되는 살아남기 시리즈였는데 뭔가 옛 느낌은 안 나고 과학적인 요소나 재난보다는 사건 사고를 중점으로 다루어서 이질감이 들어 현 시대에 와서는 일본에서 애니메이션화 되었습니다. 뭔 소리지? 닥터스톤 같은 한국인 작가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적은 있었지만 닥터스톤은 일단은 일본 연재처에서 연재를 하는 일본 만화잖아요. 근데 이건 엄연히 한국 학습 만화로 애니메이션화 되었을 때도 아이들 이름 모두 한국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예를 들면 그 호빵맨이 우리나라에서 자체 제작으로 극장판이 나온 느낌이에요. 우리나라였으면 케이빵맨 시리즈 하면서 머리 바꿀 때마다 1200원 거기에 방사능에서 살아남기는 다시 한번 일본 아마존에서 1등을 찍어 또다시 일본 아마존에 태극기를 꽂았고, 더 나아가 일본뿐만이 아닌 태국 같은 동남아시아에서도 아동도서 1위를 찍을 만큼 아이들 취향 저격에 앞서 말했듯 어른이 제가 봐도 유익하고 재밌는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들이 서바이벌을 목표로 재난이나 조난 상황을 연출한다면 지오 시리즈는 재난과 조난에 더해 알레르기나 바이러스 같은 실생활과 밀접한 요소에 지하철이나 고층 빌딩 편에서는 폭탄 테러 같은 스펙타클한 내용 전개를 선사해서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에서 과학적인 지식을 말하고 있었죠. 그래서 간만에 옛날에 학교 도서관을 재밌게 봤던 게 생각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승승장구를 넘어서 승승장구로 자진몰이 장난을 쳐버리면서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데 애니메이션화는 당연하죠. 거기 애니메이션뿐만이 아닌 일본에서는 단편집 느낌의 5분 서바이벌과 재난을 때려박아 놓은 방지에서 살아남기 같은 시리즈도 일본 내에서 자체 제작으로 출판까지 되었죠. 이제 코시국도 끝났는데 바이러스에서 살아남기 애니화하면 괜찮겠네요. 이거 진짜 재밌게 봤는데. 오늘은 이렇게 우리에게 서바이벌 지식을 알려주면서 강하게 키웠던 살아남기 시리즈가 이제는 학습만화 한류의 주력까지 왔었던 근황에 대해 시입을 해봤는데요. 예전 시리즈가 주인공들이 어딘가에서 조난당하면서 진짜 웬만하면 조난당할 리 없는 독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느낌이었다면 현재는 과학 지식에 치중된 것 같아 그 옛날 맛이 많이 없어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모든 시리즈가 다 재밌다는 말을 끝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